자,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. 힘을 잘 못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자, 눈치를 왜 이렇게 볼까요? 좀 자세하게 실전 매매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이종복입니다. 네. 자, 오늘장 상당히 좀 그냥 지지부진하다는 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징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요, 계속 눈치를 보네요. 해외 시장 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. 해외 시장 강세, 우리나라 상대적 약세인데, 어제도 결국은 미국장은,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. 근데 미국도 최근에는 특별한 게 없고,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해 주지만, 일단은 어제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 강세,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반도체가 좀 양호했었는데 확실히 후속 매수세가 세지는 않아요.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여전히 지금도 아직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스닥 시장이거든요. 근데 나스닥이 지금 어쨌든 간에 엊그저께 고점이 한번 나오고 2700선에서 고점이 나오고 오늘 쳐줄까요?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어쨌든 미국 시장 특별한 거 없고 오늘 소매 판매 나오고 그다음에 내일 금요일 날도 특별한 건 없어요. 지표가. 그리고 연준 의원들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요러는 거 정도 수준. 특별한 경제 지표나 이런 건 없습니다. 근데 뭐 누차 얘기하지만 나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여기서 좀 줬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 좀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미국도 나스닥 시장이 세지 않은 위치에 온 게 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조정 한번 잘 받고 다시 가면은 나는 미국도 신고가 투라인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근데 어제 해외장은 다우예요, 다우. 다우는 지금 보면 계속 신고가에 붙어 있잖아요. 이거 어제 설명한 것 같은데요. 근데 패턴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에요. 다우는. 패턴이 상승 쐐기형이라 어느 순간에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요런 게 좀 내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저런 이런저런 눈치 보는 것 같고 일단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선별적 종목 강세 얘기할 때 원래 에너지서부터 이런 거 양호하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아직 우선 반도체 쪽 먼저 하나만 보면은 삼성전자는 21선 내리러 오는 거고요. 이제 보세요.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잖아요. 처음에 급락할 때는 막 이게 거래가 활발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손바뀜이거나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를 뭐 기관이든 개인들이든 좀 강하게 사다가 최근에는 거래가 뚝 끊겼잖아요. 보통 우리가 주가 바닥을 거래량 바닥과 함께 보거든요.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. 다만 어쨌든 지수가 강화되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나라 눈치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반대.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고 저항에 붙었는데 역시 거래가 또 끊겼죠.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장 지수 혼조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동차예요. 현대차도 아마 이거는 매수 추천보다는 그냥 실시간입니다, 여러분. 한 23만 원 초반 정도 언저리에서는 아마 하방 경직성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가 약간 아랫단으로 흐를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해도 급락, 기존 8월 달이나 이런 데처럼 급락이나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요 자동차 쪽 약세가 지수 혼조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죠. 오늘장은 에너지 전력 설비 2차 전지 등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기보다는 전통주성 어떤 종목들 느낌이 좀 나잖아요.
여지없이 두산 에너빌러티, 이거 미스터 진단할 때 에너빌러티라고 하지 말고 빌러리. 그죠? 그 이토마토도 아니고 뭐 이도마도 막 이런 얘기 한 게 한 달 된 것 같죠? 이건진 행자도 그때 있었을 건데 어쨌든 뭐 근데 두산 에너빌러티는 이렇게 갭을 주고 날라올 때는 거의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또 오늘은 또 강해요. 그게 아까 삼성전자하고 같은 축인데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은 얘만 사요, 얘만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버티는 힘이 좀 강해요. 추경 매수는 좀 거시기 하고 요새 이거 계속 좋게 얘기했던 거고요. 에너지 관련주 오늘 양호하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도 이건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방송에서 몇 번씩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온전선이나 LS 일렉 쪽 LS 일렉보다는 LS가 조금 더 차트적으로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방산도 오늘 강해요. 방산도 강하고 이게 다 그쪽 가잖아요. 그쪽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지금 보면 되게 세게 가지는 않습니다. 눈치 보는 거예요.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여지없이 포스코 퓨처하고 에코프로 모티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역시 후속 매수세가 세게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제도 이 대주전자가 이제 하반 경직성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, 여러분. 지금 오늘장. 그리고 제약주도 오늘은 이제 녹십자하고 한미약품 쪽이 조금 양호하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뭐 제약주도 전체적으로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약간 눌릴 때 사야 돼요, 여러분. SK 이쪽도 5일선 찍은 것 같아요, 오늘 장중에.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반반입니다. 추종을 하든 말든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라는 얘기는 해놓을게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좀 흐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장도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밀렸던 2차 전지가 반도체가 조금 주춤거리니까 올라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시장 추세 패턴상 가장 강한 제약, 전력설비, 에너지 등 그 움직일 만한 주식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요런 특징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은 참 모멘텀이라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뜯어볼 게 아니라 오늘은 나무보다는 좀 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의 오후장 가서도 계속 이렇게 없을지 예측이 좀 잘 안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투자 전략,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선 선물 350 돌파 348 지지 체크라고 했는데 보세요, 여러분.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 358에서 360짜리가 여기 갭 부분이고 횡보하다가 핵폭탄 떨어졌고 그죠? 기존에 6월 달부터 신고가로 가려고 할 때 지지라인이고 지난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 날렸을 때 급락했다가 반등 줬던 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. 여기 대략 한 2,700 얼마야. 내가 시청자 2,750 넘기라는 얘기 자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거든요. 350 위에만 안착을 시켜도 기대감은 생겨요. 이 시간에 가끔 자주 얘기해 주잖아요. 우리나라는 강하게 상승하는 시장의 어떤 딱 그 마디 기준가가 350 위에 있느냐, 그렇지 않느냐. 그리고 340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저항에 붙어서 거래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요. 요거 살짝 이렇게 쳐졌다가 이제 나스닥 시장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같이 팍 하고 쳐줬을 때 이걸 뚫어서 여기까지 팍 쏘는 거거든요. 여기까지는 장담은 못해도 계속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. 지금 이 종목이가. 내가 장담하는 건 여기는 거의 뭐 이건 못 가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. 대신 약간 이쪽으로는 처질 수는 있어요. 그럴 때 좋은 주식을 좀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.
조를 때. 이쪽 지점은 주식을 많이 사는 지점. 그다음에 이쪽 지점 어딘가가 어느 정도 챙길 건 챙기는 지점. 요것도 지금 이 시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수는 특별한 건 없어요, 여러분. 종합이 과연 선물이 340을 깰 거냐, 아니면 360을 돌파할 거냐, 계속 이걸 생각해야 돼요, 지금 시장은. 요 얘기인 즉슨 위로가 고기가 저항, 그 다음에 아래로는 여기가 지지.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지수가 강화되는 찰나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수를 팍 뚫고 올라가면 게임 끝나는 거죠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지금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라고 하면서 추세 패턴 중요성 2 얘기해 드릴게요. 뭐 여전히 나는 지금 단기적으로 팡팡팡 하고 움직이는 거 기대하는 쪽은 단연 제약주, 전력설비,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, 이쪽이 그냥 얼떨결에 저점 매수하다가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는 쪽이에요. 대신 꼭대기는 하지 말란 얘기고.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이제 여기서 딱 돌아가고 탁 튈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 갈 거잖아요.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는 최근에 2, 3일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. 사나흘 정도. 그리고 2차 전지가 사나흘 가까이 밀렸단 말이에요. 그럼 뭐가 먼저 반응이 나올까요? 당연히 2차 전지겠죠. 그런 수. 그러니까 지금 한 2박 3일 정도 뒤쪽을 보는 수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지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. 그렇지 않고 막 따라다니면은 지수 음봉 하나 나오면 어휴 막 이래버리고 막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제약, 전력 설비, 에너지 등은 여전히 상승 추세고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팡 하고 튈 수 있는 2차 전지나 이런 것들, 로봇도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. 어째 자꾸 후장으로 가면서 제약주가 더 세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한미약품도 주봉, 월봉으로 주로 자주 얘기해주는 주식이지 않습니까? 오늘 좀 그림이 좀 좋아지네요.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. 마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방향성이 없을 때는 추세를 딱 기준 잡아서 제약, 전력 설비, 에너지, 정수리 매매만 하지 않으면 된다.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의 꿀팁들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전문가님. 예, 고맙습니다. 이따가 뵙겠습니다. 랭킹쇼입니다. 네. 자,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.